군사학과 효학의 만남을 꿈꾸며 군인에서 학자로 변신한 김종도 박사. 장교는 다 교육자예요. 왜 군대 가면 사람 된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보 분야에서 그야말로 핫한 인기 강사인데요. 강의 내용은 바로 효. 이 분야에서 수많은 저서도 낸 그야말로 베테랑 중 베테랑입니다. 경례! 나는 군인의 길을 가며 효를 학문으로 발전시키는 라이프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로 했는데요. 아, 바로 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방대학교에서 교수하면서 전역한 김종도입니다. 한국 전통 효학 박사이자 군에서 장교로 복무하며 국방대학 등에서 효를 가르쳐온 김종도 박사. 오늘은 이곳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사무총회 나오셨네? 아유, 예. 안녕하세요. 차가 좀 밀려서요. 좀 늦었습니다. 네. 며칠 만에 뵙니다. 예. 이건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예. 목민심서가 여기 안보인들도 한 3분의 1 정도 되니까 어떻게 적용이 될지, 기업인들이 기업 경영을 하는 데는 또 어떻게 이렇게 응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정약용 선생님의 정신을 네 글자로 요약을 하면은 유시시구,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옳고 옳은 것을 추구한다. 이런 면으로서 이제 애민 사상으로 목민심서를 쓰신 거고, 군 예비역 장성들로 보면 또 어떤 부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생각하는 그런 정신이고. 우리 김종도 박사님이 효학 박사 아닙니까? 이 충효예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안보 인성을 찾아가지고 우리 장병들한테 그 인성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가서 그냥 삼고초려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사실 효라고 하면 왠지 따분하고 고루한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그의 효학 강의는 요즘 시대에 딱 맞는 데다가 유익하면서도 감동적이어서 그야말로 인기 만점이랍니다. 근데 작동 요령 다 아세요? 예. 예. 어제 그 해봤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사장님 하시는 것도 봤고. 오늘의 강의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강의 내용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 리더십. 목민 심서를 현대 리더십으로 재해석한 강의로 30여 명의 예비역과 기업인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 큐. 네, 오늘 강의할 내용은 그 인문학적 지혜를 다산 정약용의 목민 리더십에서 찾아보자. 이 다산 정약용의 목민 리더십 안에 인문학적 지혜가 담겨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약용의 사상에 그의 군복무 시절 리더십이 녹아있는 강의. 그는 어떤 군인이었을까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생활 33년이 저에게 아주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제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100세 시대에 앞으로의 어떤 삶을 어떤 개척해주고 제가 어떤 활력 있게 삶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큰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기간이었죠. 1976년 육군 3사관학교를 졸업하며 소위로 임관해 2009년 연대장으로 전역할 때까지 33년 동안 군 지휘관으로 복무한 김종도 예비역 대령. 그 시간이 또 다른 인생을 개척하는 에너지가 되었다는데 군인과 효학 박사라는 묘한 콜라보. 그의 세계를 좀 더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산연구소입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정약용 선생을 연구하고 사상을 보급하는 다산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몸담고 있는 김종도 박사. 보정삼방이라고 추사 김정희가 다산 선생한테 써준 건데요. 보정이라는 건 보배와 같은 정다산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쓴 거죠. 그는 이곳에서 정약용 선생의 사상을 연구하며 최근 관련한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걸 좀 봐야 되겠는데. 목민 리더십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교정을 봐달라고 왔어요.
자료 수집 기간만 3년, 집필 기간 2년, 총 5년의 노력 끝에 새 저서는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구를 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든다는 다산의 사상. 사실 정약용과의 만남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이 책 때문인데요. 예, 이 목민심서를 서관장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이때가 이제 1989년 12월 12일 날 제 생일 때거든요. 리더십의 기준서로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학생들에게도 이 목민심서를 한번 읽어봐라. 공직자들이 부임할 때부터 임무수행을 마치고 떠날 때까지의 과정이 이 목민심서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이 내용을 교재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목민심서에 푹 빠지게 됐죠. 젊은 시절 군에 있을 때 생일 선물로 받은 목민심서. 이 한 권의 책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데요. 이 책을 바탕으로 부하들을 지휘했고 그 길은 3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효학과 정약용 선생의 연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 김종두 박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제 집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게 이제 제가 전역할 때 기념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맨 오른쪽에 있는 애가 큰 아이고 그 옆에 둘째 이제 서 있는 애가 이제 막내고 2009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군생활 33년 동안 다복한 가정을 일군 가장. 군인으로서 명예를 얻었지만 어려운 일도 많았답니다. 25번 정도 이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관 오지 다니다 보니까 문화 혜택을 못 누리고 그런 게 많죠. 우리 아빠가 군인이었다. 그래서 이사를 자주 해서 친구들을 사귀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오히려 더 적응력을 키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걸 봤어요. 33년 동안 25번 이사를 했다니 군인 가족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네요. 하지만 잘 적응하고 따라와줘서 너무도 고맙답니다. 아빠 식사는 하셨어요? 했지. 오늘은 뭐 하세요? 오늘 뭐 원고 정리하던 거 좀 원고 정리하고 엄마하고 터밭 가가지고 또 상추 크는 거 좀 보려고 하지. 군인 출신의 효학 박사님이라 엄격할 것도 같은데 사실 친구같이 편안한 부녀 사이입니다. 아빠가 늘 자랑스러웠죠. 근데 이제 저는 아빠가 항상 지휘관이기도 하지만 아저씨들하고 조금은 이제 가족처럼 지내시고 저희한테도 많이 영감을 주셨던 것 같아요. 가깝게 지내고 저희도 아저씨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군인 뭐 지휘관 이런 구분 없이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언니한테도 잘 갔다 와. 네, 그러자.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래. 들어가. 아이고, 딸하고 영상 통화를 했네. 그런데 뭔가 보여줄 게 있답니다. 제가 하모니카가 한 5개가 되는데 하나가 이제 사무실에 가 있는데 아까 제일 잘 불던 효 박사님의 취미 생활은 하모니카 연주. 당신 생각도 있고. 이렇게 불어요. 어머니를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야간 다니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저도 힘들게 다녔는데 그때마다 이제 어머니가 너 절대 그러지 마라. 이 애미가 학비는 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좀 경제적인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 해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냥 어머니 마음이라든지 뭐 또 어머니가 저를 어렸을 때 이렇게 섬집하기 가사처럼 섬끈을 해서 굴다시러 가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4살 때까지 젖을 먹었는데 그래서 그런 어머니 생각하면서 그냥 하모니카를 불었어요. 이게 하도 오랜만에 불었는데 평소에 잘 부르세요. 어릴 때 아이들도 불려주고 손주들한테 손녀들한테 불러주세요. 이렇게. 그럼 정말 좋아해요. 가난한 살림에 11남매를 키운 부모님. 그 부모님이 지금도 너무 그립습니다. 이제 아버지 16, 어머니 15에 혼례를 올리시고 18살에 이제 큰 누님을 낳으셨는데 딸을 6을 더 낳으니까 이제 딸이 7이 된 거예요. 아들이 없는 상태로. 38에 형을 낳으시고 40살에 저를 낳으시고 44세 제 동생을 낳으셔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제가 벌어서 간다 해서 야간 고등학교를 들어갔죠. 그래서 4시까지 직장에서 일을 하고 4시면 나와서 이제 저녁에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가 끝나면 이제 독서실에서 자고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생활을 했죠.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진학한 육군 3사관학교. 그 뒤 소위로 임관하며 군인으로서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군대 가보면 그냥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게 돼 있어요. 이제 저는 장교지만 내가 이렇게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군대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제가 대대장할 때 450명을 장병을 거느리고 대대장을 했는데 병사들 뒷꼭지만 봐도 쟤는 누구고 아버지 직업이 뭐고 형제가 몇 형제고 이런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걔들이 어깨가 축 처지면 이제 걔를 보조 쓸 때 찾아가가지고 어깨 두드려주면서 차 주면서 뭐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고민이 있는 아이들을 파악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어떤 부모님이 걱정 끼쳐드리지 않는 군대 생활을 하자. 그리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군대 생활을 하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같이 하다 보니까 내 부모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제 그게 효거든요. 그게 확장이 되면 예고, 더 확장되면 충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충효예를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이런 효 교육을 좀 하면 인성 교육도 되고 전인 교육도 되고 리더십으로도 역량이 되고 또 무형전력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전력이 무형전력인데 나는 내 부모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면 왜 중동 전쟁도 왜 아랍과 그 이스라엘의 그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저는 군인으로서는 대단한 전투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해요. 장병들에게 늘 따뜻하게 대하며 부모님 생각을 전파했던 지휘관. 그렇게 지휘한 결과는 무사고 부대라는 기록으로 나타났답니다. 장교는 다 교육자예요. 지휘자이면서 교육자이면서 관리자거든요. 이게 전쟁이 나면은 싸워서 이기도록 지휘를 해야 되고 이 귀한 국민의 자재들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서 온전하게 군생활을 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2병, 1병, 3병, 사형제 구조기 때문에 그게 아주 그 아이들끼리 보면은 굉장히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거기 터득되는 게 많아요. 그게 군대 가면 사람 된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는 뭐 그걸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그는 육군대학과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교육장교 일을 맡게 되었고 박사학위까지 취득, 교수의 길도 걷게 되었습니다. 그의 효와 인성교육으로 부대 내 사고 발생률을 30%나 줄였다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제 서재인데 됐고 이게 이제 제가 저술한 책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저를 지켜줬던 군에서 제가 교수가 되도록 저를 이끌어준 그 논문이 이게 석사학위 논문이거든요.
효를 하는 사람은 충도 아주 깊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 논문이었어요. 이게 이제 1996년에 중령 때 쓴 논문이고, 이건 이제 제가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군대 효교육을 통한 장병 인성 함양과 리더십 역량 강화에 관한 연구. 예, 이제 군 생활을 제가 33년을 하면서 이제 학부 석사 박사를 했는데, 이 내용은 이제 국방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효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이제 수료하면서 쓴 논문이죠. 군생활을 하면서 발전시킨 효학 연구.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담아 효를 주제로 수많은 저서도 집필했습니다. 그중 첫 책은 진중문고로 선정되었으며 그의 책과 강의는 언론의 화제 또한 불러일으켰습니다. 군 생활할 때 꼭 내가 뭐 대학을 간다 아니면 뭐 박사를 받는다 해가지고 그 책만 볼 게 아니라 자기가 주어진 분야에 대해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전부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연결이. 무엇이든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 더 큰 길이 열린다는 것을 그의 삶에서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덕분에 오늘 하루 잘 보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지금도 매일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는 효심 깊은 아들. 이 사진은 이제 우리 형이 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식장에서 찍으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원래 저렇게 팔짱을 잘 안 끼시는데 이날 누님들이 좀 팔짱 좀 끼고 좀 찍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찍으셨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그걸 다짐을 하고 또 제 삶을 바른 삶으로 제가 효를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효 교육하는 사람답게 제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보, 갔다 올게요. 잘 다녀오세요. 예, 그래. 언제나 효 박사로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늘 노력을 한다는 김종두 박사. 그가 꼭 보여줄 곳이 있답니다. 바로 이곳 다산 유적지인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나고 자란 곳이며 생애를 마감한 곳으로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이어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효와 다산 정신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다산 선생님이 책을 한 500여 권에 넘는 책을 쓰셨는데, 그 모든 나의 학문은 효제자로 출발한다. 그 효제자를 줄이면 한 글자로 줄이면 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또 실사구시적이고 실용지학적으로 효를 설명하시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효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효하고도 일치가 되고, 그래서 이걸 실사구시적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큰 가르침을 주신 정신적인 스승이시죠. 인생의 지침이 된 정약용 선생의 효사상과 목민 리더십. 200년 전의 사상이 갈수록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효제자 정신, 즉 자식은 부모한테 효를 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고 여러 이러한 활동들을 할 때 리더로서 어떠한 리더십을 적용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저는 한국적 리더십이면서도 목민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산의 정신은 지금 시대에 접목해도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사상입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경민대학교인데요. 그런데 제복으로 갈아입으셨네요. 오늘 왜 옷을 입으셨어요? 오늘 그 경민대학 효충상학과 학생들에게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왔어요. 와, 이 학교엔 아주 특별한 과가 있다는데요. 바로 군인 공무원과 효 지도자를 양성하는 효충 사관과입니다. 이 학교에 남다른 애정이 있다는 김종두 박사.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여기 문이 3개가 있어요. 학생들이 이 학교에 수업을 받으러 들어올 때는 이제 효행문으로 들어오면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생각하고, 수업을 받고 나갈 때는 이 충의문으로 나가면서 국가에 대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도록 했고, 모든 차량이 독립문을 통해서
드나드는데 이때는 나라의 독립을 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 독립투사들을 생각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의미로 이 정문을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설립자님이 이제 학교 정문을 이렇게 세워 놓으시고 이런 정신을 가르쳐야 될 학과가 좀 필요하겠는데 그때 저를 이제 학과장으로 저를 이제 교수로 초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효충상학과라고 학과를 만들었습니다. 2009년 전역과 동시에 교수로 초빙되어 왔고 이 학교에서 효충사관학과를 처음으로 설립한 주인공이 되었다는데요. 전역 후 새롭게 열린 인생 이모작의 길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된 겁니다. 아이고, 강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우리 학과장님도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예. 건강하면서 되니까 아주 좋습니다. 예. 아 옛날에 뭐 우리 마라톤도 하시고 영원한 청년이셨는데 뭐. 예,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학과 설립 당시부터 함께한 동료 교수를 만나니 그저 반갑기만 한데요. 학과장을 맡으셔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은 물론이고 학과를 조기에 좋은 학과로 정착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아주 능력 있는 분이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초창기에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가 손수 만든 학과. 오늘은 특별 초청을 받아 강의를 하기 위해 온 곳인데요. 그래. 학생들에게도 이 길의 개척자를 만나는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졸업 후 장교가 되어 리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학생들. 정말 다들 늠름하네요. 오랜만에 제자들을 만나는 자리. 김종도 박사의 마음도 설렐 것 같은데요. 뭐 감회가 새롭죠. 그때 하나하나 내가 학과 개설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었을 때 그런 것들이 지금은 보면 완전히 정착이 돼가지고 아주 잘 안정이 돼 있네요. 모든 것이 뿌듯한 마음입니다. 김종두 교수님을 큰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전체 차렷! 효충! 강의 준비 끝! 효충. 안녕하세요. 아주 여러분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 학과가 효충사관과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 교육자와 이 공직자를 양성하는 학과가 효충사관과다. 군생활을 하면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효충을 또 계속 연구하고 하다 보면 나처럼 어느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하는 학교가 나타날 수 있죠. 군에 가서 간부로 임관이 되면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 내지는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참군인의 새로운 모델. 김종도 박사입니다. 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 최고의 군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다 함께 경례! 군생활의 33년은 앞으로 100세 시대를 놓고 봤을 때 지적 역량과 어떤 경험, 또 자신감, 용기를 주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군 장병의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또한 이런 것이 무형전력으로 승화할 수 있는 또 군인 군사사상으로 승화할 수 있는 이런 일에 앞으로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마디 해도 되겠는데 나하고? 그 우리 효충상학과를 언제 알게 됐죠?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대학교 학과가 그 책자가 있습니다. 탐사관학교 합격했어? 그래 합격 한번 해야 되겠는데? 자네도 내 후배가 되겠네. 나는 대한민국 군이다!